딱 이것만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을 단박에 꿰뚫어보는 지혜. 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오늘은 사람 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근데요, 이런 이야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사람을 잘못 봐서 마음 다친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참 따뜻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든가, 진심으로 믿고 도왔는데, 뒤에서 내 얘기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라든가, 처음부터 알 수만 있었다면 애초에 너무 가까이 두지 않았을 텐데, 그땐 그게 잘 안 보였죠? 어쩌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그땐 왜 그걸 못 봤을까 하는 그런 후회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진심을 숨길 수 있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겉모습과 말에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잘 지내자는 인사 뒤에 진심이 있는지, 언제든 연락주세요라는 말에 진짜 마음이 있는지, 그걸 구분해내는 눈, 그게 살면서 가장 얻기 힘든 지혜 중 하나죠. 누구나 한두 번쯤은 사람 보는 눈이 흐려서 마음에 멍이 들고 신뢰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까지 의심하게 되는 순간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보는 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중요해지고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좋은 인연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혹시 예전의 내가 떠오르신다면 아마 그 시간도 결국 지금의 나를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작은 통찰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나눌 이 대화에 잠시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어릴 적엔 몰랐습니다. 누가 날 좋아한다고 하면 그냥 좋아했죠. 친구가 밥 사주면 고맙고 잘해주면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살다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랑 있을 땐 참 따뜻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날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의 바르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선 교만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나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도 같이 봐야 하는 거구나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잖아요. 가족, 친구, 이웃, 동료, 하루하루가 사람과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잘못 보고 곁에 두면 상처는 가까운 데서 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제일 아프죠. 그래서요,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약할 때도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익이 없을 때도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가? 이 기준만으로도 어느 정도 실수를 피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 진짜 사람을 단박에 알아보는 눈. 묵자, 탈무드, 플라톤, 공자, 예수, 석가모니 등 성현들이 오래전부터 알려준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서 배운 지혜들을 바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뭘 보십니까? 잘생겼는지,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명함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그런 거 먼저 보게 되죠. 우리 다 그래요. 근데요, 살다 보니까 그게 진짜 전부가 아니란 거 다 아시죠? 말은 누구나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AI도 예쁘게 말 잘해요. 겉모습이요? 화장, 패션, 조명, 필터 하나면 누구나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직업, 스펙, 명함, 그것도 딱히 그 사람 자체를 전부 증명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신 적 있으세요? 묵자는 말했죠.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남도 그를 사랑한다. 사람의 본성은 그가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요. 손해볼 일 생겼을 때요. 기분이 별로일 때, 이득이 없을 때요. 혹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 그 사람의 진심이 있어요. 말로는 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하면서도 택시 기사님한테 퉁명스럽게 굴고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반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한 사람 무시하고, 그럼 그 말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진짜 따뜻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도 편하게 느끼게 해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느 식당을 가든 꼭 종업원 이름을 물어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식사 끝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 씨, 덕분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보고 진심으로 놀랐어요. 저런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을 진짜 감동시키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그게 그 사람의 품격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거기 녹아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 기억나세요? 사람을 알려면 그가 친구가 아닌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맞아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 혹은 실수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휘청거리시더라고요. 그때 지나가던 청년이 예의 바르게 다가가 그 짐을 들어드렸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죠. 저 청년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행동 하나로 모든 걸 말해줬거든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알려고 할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보려 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먼저 딱 하나만 보세요. 그 사람이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말보다, 이력서보다, SNS보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곁에 있으면 편안하고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굳이 설명 안 해도 믿음이 가죠. 그건 진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심은 아무리 감춰도 어느 순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볼 때 먼저 이 한마디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사람 보는 지혜의 시작이 있습니다. 묵자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익 앞에서 의리를 저버리는 자는 어느 날 내 등을 칠 수 있는 자다. 정말 가슴에 콕 박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걸 감수할 줄 아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도 인간적으로 말해주는가? 약한 이를 챙기려는 마음이 있는가? 딱 이것들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친절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작은 선택들 속에 있어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밟고 지나가는지, 길 묻는 어르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식당에서 물 흘렸을 때 종업원을 부르는지, 아니면 직접 닦으려 하는지. 사람의 품격은 이런 데서 보입니다. 성현들은 늘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다. 이게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는 말이에요. 탈무드에서도 묵자에서도
공자에게서도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도 그들은 외모도 보지 않았고 재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만 보았죠. 여러분, 사람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까치 밥 한 끼만 먹어보면 압니다. 장 보러 한 번만 가도 보이고요. 낮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고생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다 드러납니다. 결국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이 힘없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못 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정도만 보시면 어느 정도 사람을 분별할 줄 알게 되죠. 묵자는 또 이렇게 말했죠. 사람의 진심은 이익이 없을 때 나온다. 그 말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곱씹을수록 무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줄 게 있을 때가 아니라 줄 게 없을 때, 오히려 내가 뭔가 부탁해야 할 때, 그때 보여주는 얼굴,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죠. 처음엔 살갑게 굴다가 내가 부탁 하나 거절하면 갑자기 싸늘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진심이 아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좋아했던 겁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죠.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르느니라. 공자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무엇을 쫓고 사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결국 그가 선택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들 다 거짓말할 때 혼자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 편법으로 쉽게 돈 벌 기회가 있어도 돌아가는 사람. 혼자 남더라도 올곧게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자는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라고 했어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요. 플라톤은 또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권력을 줘보라. 이야, 정말 명언 아닙니까? 겸손해 보이던 사람도 조금만 힘이 생기면 고개가 올라가고 말투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진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힘이 있어도 겸손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눌 줄 압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알려면 그가 권력을 쥐었을 때를 보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구체적이에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그가 매일 반복하는 것 속에 진짜가 있다. 맞는 말이죠. 말 한두 마디, 멋진 제스처보다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는지,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노자도 참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진짜 지혜는 겉에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용한 사람이 더 깊은 생각을 하고 겸손한 사람이 진짜 큰 일을 해내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노자는 사람을 볼 땐 그의 말보다 비어있는 그 사이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 담긴 마음, 그의 눈빛, 태도, 숨결, 그 안에 진짜가 담겨 있다고요. 탈무드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가 하인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라.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의 바르게 굽실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납니다. 예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심금을 울립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건넨 친절. 그것이 곧 하늘에 닿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도 그대로인 사람입니다. 칭찬을 들으려고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본성이 선한 사람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가 행한 즉 업적, 행동에 따라 알려진다.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행했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말은 숨길 수 있어도 행동은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가 지금껏 걸어온 길을 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 이건 아주 깊은 지혜예요. 실수 한 번으로 사람을 단정 짓지도 말고 한 번 잘했다고 덜컥 믿지도 말라는 뜻이기도 하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 그게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일이 꼬였을 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억울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침착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탓하고 분노하는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간디도 빠질 수 없죠. 한 나라의 도덕 수준은 그 사회에서 약자가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건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 장애인, 노인, 청소부, 택배기사님, 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눈빛과 말투 하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맹자는 사람에게는 측은지심, 즉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본래부터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살아있는지는 살다 보면 점점 드러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일이 그 사람의 이익과 충돌할 때 그가 여전히 남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명언입니다. 모두가 달려갈 때 혼자 멈춰 설 줄 아는 사람, 모두가 외면할 때 그 사람을 향해 손 내미는 사람, 그게 측은지심이고 그게 결국 인간다움이죠. 그리고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과 함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모두 작은 사람이었던 때가 있죠. 실수투성이었던 순간, 어리숙하고 부족했던 시절, 그때 내 옆에 있었던 사람, 그들이 참 고맙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장자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장자는 말했죠. 큰 새는 작은 새의 시야를 알 수 없고 작은 새는 큰 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장자는 사람을 판단할 때 내 기준만 들이대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어떤 이는 조용하고 느릿느릿해도 깊은 통찰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이는 매사에 소심해 보여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장자는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얼마나 고요히 타인을 이해하려 하는가, 거기서 사람을 보라고 했습니다. 또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이는 남에게 이기려 하지 않는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사람과 있으면 편안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자가 말한 진인의 기준이에요. 진짜 사람다운 말이에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가 분노할 때를 보라. 멋있을 때,
친절할 때는 누구나 좋게 보이죠. 근데 세네카는 사람의 진짜 얼굴은 감정이 들끓을 때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가 화났을 때, 비난받았을 때, 오해받았을 때, 그때 말을 아끼는 사람, 함부로 상처 주지 않으려는 사람, 자기 분노를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세네카는 이런 말도 남겼어요. 가장 강한 사람은 분노가 아니라 이해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비판하기는 쉽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루소는 또 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선하다. 그러나 사회가 그를 왜곡시킨다. 루소의 이 말은 사람을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거칠어 보이고 무례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어쩌면 그 안에 순한 마음이 묻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삶이 너무 거칠었고 상처가 너무 많았고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준 기억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루소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무엇을 이뤄왔는지 그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던 따뜻함이 보일 수도 있어요. 톨스토이는요, 사람의 가치를 아주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진짜 사람은 누구든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유머 있고, 성실한 것도 좋지만 톨스토이가 본 사람의 본질은 사랑할 줄 아는가였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낯선 일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작은 실수에 눈 감아줄 수 있는 여유, 누군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잠깐 멈춰서서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함,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는가 보다 얼마나 다정한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동양 사찰의 문헌 한 구절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행복한 이는 남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스님들은 사람을 쉽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말투가 거칠어도, 겉모습이 누추해도 그 사람의 마음 한 구석엔 부처가 앉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아픈 걸까?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던 걸까?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한 번쯤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듯 따뜻한 손길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말보다 숨결, 눈빛보다 자세, 행동보다 의도, 그 안에 사람의 깊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을 볼 때 성현들은 늘 그의 선택, 습관, 태도, 힘 앞의 모습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베푸는 마음을 보라고 했어요. 결국 이 모든 철학자, 성현들이 말한 건 하나예요. 사람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든 똑같은 마음을 내보이는 모습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본다는 건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게 옛 성현들이, 철학자들이,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해준 사람을 보는 법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도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참 필요한 말 아닐까요? SNS, 명함, 말투, 스타일, 다 좋아요. 다 보세요. 하지만 그 중에 진짜는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겠죠? 그때 그 사람을 고요히 지켜보세요. 말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런 이득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모습, 아무 말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손, 실수한 사람을 다그치기보다 감싸주는 눈빛, 그게 진짜 사람이고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인생 덜 후회하며 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